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영화 굿뉴스에 대하여 스포일러 후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스포가 싫으시다면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먼저 영화 굿뉴스에 대한 제 감상평은요. 재밌었습니다. 이제 영화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장르는 스릴러, 블랙 코미디 영화고요. 연출은 변성현 감독님이신데요. 감독님의 전 작품은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 킹메이커, 길복순이 있었습니다. 각본은 변성현, 이진성 작가님, 출연진은 설경구, 홍경, 류승범 배우님 외 다수의 배우님들이 출연하셨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로 상영 시간은 약 136분 정도 되며 2025년 10월 17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었는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이기 때문에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70년에 실제 벌어졌던 일본 여객기 납치 사건인 요도호 사건을 소재로 각색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영화의 짧은 시놉시스를 소개해드리자면 어느 날 공중에서 일본 여객기가 납치가 됩니다. 지상에서는 이것을 구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개인적, 정치적, 그리고 국제 정세의 이익과 여러 갈등이 얽히면서 승객을 구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짧은 시놉시스를 알아봤으니 아주 길게 영화 전체 줄거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영화는 실화를 기반으로 제작된 허구임을 밝히며 설경구 배우님이 연기하신 아무개라는 사람의 진실은 간혹 달의 뒷면에 존재한다. 그렇다고 앞면이 거짓은 아니다. 트루먼 쉐이디 라는 인용문을 읊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무개는 홍경 배우님이 연기하신 서고명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고 질문을 해요. 서고명은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으면 더 이상 거짓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무개는 피식 웃고 무슨 헛소리를 하냐며 앞면이든 뒷면이든 달은 그냥 달이다 라고 말해줘요. 이때 어떤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방문을 해서 아무개는 그분을 보러 가고 서구명은 TV의 뉴스를 보며 해설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당시 1970년대에 한국의 항공기가 북한 테러범들에게 납치가 되어서 한국 사람들이 북으로 끌려갔다가 모진 고문을 받고 한국으로 귀환을 한 사건이 있고 두 번째 사건은 1970년대 일본에서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활동하는 북한과 동맹관계인 적군파라는 반정부 무장 테러 단체가 있었는데 그 적군파의 수장을 일본에서 체포한 것입니다. 이 국적도 내용도 완전히 다른 연관성도 없는 두 뉴스가 이제는 둘이 관련이 있게 되었다는 말투로 해설이 깔리는 거예요. 해설을 이어받아 아무개는 연관성은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라면서 필요한 건 약간의 창력과 그걸 믿으려는 의지라고 말하며 굿뉴스 영화의 제목이 쾅 하고 크게 뜨게 됩니다. 영화는 일본 수사관들이 적군파 수장을 조사하는데 HJ가 적힌 수상한 쪽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화면은 1970년 3월 31일 일본 하네다 공항을 비추게 됩니다. 이 공항에서 수상해 보이는 9명의 사람들이 비행기에 타기 시작하는데 딱 봐도 적군파였죠. 이 사람들이 다들 큰 가방을 들고 타는데 이때는 금속 탐지기 같은 검사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표만 보여주고 그 큰 가방을 들고 타게 되죠. 비행기는 예정된 시간에 맞춰 이륙하게 되고 영화는 다시 적군파 수장이 잡혀있는 취조실을 비추게 됩니다. 적군파 수장이 웃으면서 갑자기 하이제킹이라고 외치면서 제1장 하이제킹 파트가 시작됩니다. 하이제킹이란 비행기, 자동차, 선박 등에 탈 것을 운전 중에 납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래요. 아무튼 아까 전에 그 비행기 안은 이제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적군파들이 도끼, 일본도 AK 소총을 들고 위협하면서 비행기를 점거하게 됩니다. 게다가 폭탄까지 있어. 그러면서 자기들의 목표를 승객들에게 소개합니다. 적군파는 마르크스주의를 믿는 공산주의자들인데 썩어 빠진 자본주의를 바꾸기 위해 무장혁명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동맹인 평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납치된 사실을 알게 된 일본 열도 전체가 발칵 뒤집혀버립니다. 일본 기장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평양에 안 가려고 뒤지게 쳐맞고 무기로 협박받으면서도 이 연료로 못 간다고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적군파 대장이 비행기 연료 계기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공항에 착륙해서 연료를 보충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출동시켰는데 이쪽에는 폭탄이 있으니까 이거 제압하기가 까다로운 거예요. 아무튼 자위대 수뇌부들하고 일본 관료들이 작전 브리핑을 받는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게다가 항공사에 나이 지긋하신 회장님이 오더니 회사의 이미지가 걸려있잖아요. 그 회장이 일본의 정재계를 휘어잡고 있는 거물이었나 봐요. 절대로 자기 회사 항공기에서는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작전 브리핑하는데 와서 엄청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근데 거물이니까 아무도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생각한다는 게 시간을 벌어 협상을 시도해보려고 납치된 비행기 앞에 활주로를 전투기로 막아버립니다. 일본 관료들도 그걸 보고 어이없어 하는데 여기서 일본 관료 중 하나인 차관으로 스즈란의 자랑 세리자와 성님이 일본 차관으로 성공해서 나옵니다. 배우 농담이었어요. 영화 크로우즈 제로에서 세리자와 역을 맡은 야마다 타카유키님이 일본 차관으로 나옵니다. 그 시각 반대편 한국에서는 중앙정보부장 사무실을 비춰줘요. 당시에 아마도 국가 권력 3인자 정도 되고 2인자가 대통령 비서실장인 것 같았어요. 중앙정보부장이 박상현이라고 류승범님께서 연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일본 항공기 납치 사건의 소식을 입수하고 사무실에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회의를 합니다. 그때 아무개라는 사람이 들어와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머리가 엄청 뛰어나서 이 박상현 밑에서 당시 사상이 불순한 사람들을 소위 이야기하는 빨갱이로 몰아서 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북한에서 넘어온 병사인데 워낙 머리가 비상하니까 더러운 일에 이용해 먹으려고 신분을 말소시키고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안 해주면서 목줄 쥐고 막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도 이 당시 중앙정보부가 아주 쉽게 사람 쓱싹 해버리는 곳이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서 개같은 삶을 살아온 거죠. 박상현에게는 당시 자신의 최대의 라이벌인 대통령 비서실장 김감섭 실장이 있었어요. 박영규님께서 연기를 하셨습니다. 이 김 실장을 제치고 2인자로 올라서려면 당시 대통령에게 잘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납치된 비행기가 북한으로 가려면 분명 한국의 영공을 지나갈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해결해주면 자신들의 큰 형님인 미국에게도 잘 보이고 일본에게도 큰 빚을 지우면서 국제사회에 이름을 날리고 각하라는 사람에게 더욱 이쁨을 받을 거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무개에게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준다는 조건으로 이 일을 맡기게 돼요. 다시 비행기 안으로 돌아와서 승객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총칼로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예로 심장병을 앓고 있던 환자가 힘들다고 기내에 있던 의사에게 응급처치를 받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거예요. 적군파들도 인질들이 자신들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중요한 카드잖아요. 적군파가 무전으로 빨리 급유를 진행하라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기다려달라고 계속 시간 끄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적군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적군파 내부에서도 노약자들을 풀어주자. 아니다. 그대로 가야 한다. 온건파와 과격파가 대립하게 됩니다. 대장만 개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거죠. 결국에는 노약자를 풀어주고 급유를 하는 거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출발하는데 일본 쪽에서 평양으로 가는 항공로를 알려줘야 하잖아요. 원래는 항공로와 공항이 표시된 지도를 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지도와 나침반을 주는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테러범들의 비행기를 북으로 보낼 수도 안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너희들끼리 지도 보고 알아서 가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비행기는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2장 더블 하이제킹 파트로 넘어가요. 아무개가 작전을 수행하려고 서고명 중위를 찾아가는데 가장 뛰어난 한국인 보조 관제사였어요. 하는 일이 레이더를 보고 비행기에서 무전을 줘서 방향, 고도,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공항으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역할인 거예요. 아무개는 서구명에게 납치된 비행기가 한국 영공을 지나갈 때 비행기의 통신을 해킹해서 착륙시키는 작전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서 아무개는 이번 일만 잘 되면 서구명 너는 출세할 수 있다고 설득하게 됩니다. 왜 아무개가 이런 제안을 했냐면 서구명은 엄청난 출세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전하셨는데 그때 중대장이 던진 수류탄으로 북한군을 섬멸해서 큰 공을 세우고 그 중대장은 훈장까지 받아요. 그런데 운이 나쁘게 그 수류탄 폭발 때문에 아버지는 두 다리를 다쳐서 장애인이 되어버립니다. 이후 훈장이나 보상이 나올 줄 알았지만 아버지는 꼴랑 시계 하나를 받게 되죠. 아버지의 몸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서구명은 엄청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고 출세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아무개는 이런 서구명의 배경을 다 알고 훈장 준다고 뽐뿌질을 하면서 살살살살 달래는 겁니다. 이미 미군도 다 알고 적극 협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비행기 관제 시스템에 서구명과 아무개가 들어가게 되죠. 북한에서도 역시 첩보를 입수하고 적군파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북한도 이번에 성공하면 소련에게 잘 보일 수 있으니까 북한에서 가장 뛰어난 관제사를 관제실에 부릅니다. 그 북한 관제사를 박혜순 님이 맡으셨어요. 다시 한국에서는 이 작전의 관건은 레이더로 북한보다 빨리 비행기의 통신을 잡아야 하는데 현재 국제법상 40km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개가 미군 장교에게 올려달라고 하니까 아주 쉽게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관제사의 면허증 번호를 입력해야 하나 봐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거리를 늘리는데 만약 잘못되면 서구명만 지읒대는 거죠. 그래서 서구명이 나 못해를 시전합니다. 그래서 같이 간 중앙정보부 요원 2명이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하라고 협박을 해요. 그런데 옆에서 아무개가 서구명에 대해서 정보를 다 조사해 갔잖아요. 동의도 없이 무전기의 면허증 번호를 알려줘서 승인이 나고 통신 범위가 엄청 넓어져요. 서구명이 개빡쳐가지고 화를 내는데 아무개는 진정시키고 회유를 하며 옆에 있는 요원들이 총구를 들이대고 통신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서구명도 나도 질 수 없다 하면서 옆에 헌병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헌병은 군인에게 총을 겨누니까 헌병도 총을 꺼내서 요원 2명을 겨눕니다. 그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아무개가 어딘가로 전화를 해서 서고명에게 바꿔줍니다. 알고 보니까 중정부장 박상현인겨? 중정. 이 단어를 듣고 서고명은 2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 2번째는 사고사로 쓱싹 당하는 것을 생각해요. 박상현이 잘 타이르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착륙시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자 서구명이 여기를 북한이라고 말하고 착륙시켜도 되냐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박상현은 번뜩하면서 아무개에게 지시를 내려요. 아무개는 이미 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하호호 하면서 긴장이 해소되고 서구명이 관제사 자리에 앉아서 납치된 비행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한편 비행기에서는 북한에 간다고 신난 거야. 그런데 한국 공군의 전투기가 따라붙었네? 알고 보니까 공군 참모총장이 박 부장의 라이벌인 김 실장 쪽의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정보 공유를 안 했던 거죠. 영공에 미확인 비행기가 뜨니까 당연히 추격한 거고요. 한국 전투기는 무전으로 일본 비행기에 평양으로 못 가게 강제 착륙시키려고 합니다. 적군파는 지읒댔음을 직감합니다. 한국 전투기가 비행기에 쏠 준비를 하니까 한국 관제팀 쪽에서 공군기지에 연락하라고 하는데 중정 요원이 비밀 작전이라고 막으면서 승객 살려, 비밀 작전이야, 막아, 또 아수라장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 공군 입장에서도 진짜로 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겁만 주고 돌아옵니다. 비행기는 휴전선을 넘어가서 북한의 레이더에도 감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행기에서 무전을 때려서 통신이 되면 관제사가 평양 항공으로 유도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일본 비행기가 북한의 무전 주파수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공용 비상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과 북한이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가 비상 무전 주파수로 관제사를 찾을 때 남북한 관제사가 땅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그 주파수를 딱 캐치해서 먼저 무전을 연결하고 비행기를 유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한 관제사의 둘 중 누가 손이 빠르냐인데 영화는 이 두 관제사의 대결을 코믹하게 서부 영화에서 권총을 빨리 뽑아 대결하는 장면으로 재밌게 묘사를 했습니다. 서로 총잡이 복장을 입고 노려보다가 무전이 딱 들리는 순간 총을 빠방 서로 갈긴 거예요. 결과는요. 서구명의 승리! 북한 박혜수님은 바로 총살당합니다. 이제 북한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겨 대공포를 쏴서 가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비행기에서는 그 뜻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래가지고 왜 포를 쏘는 거냐 라고 무전을 보냅니다. 서구명이 그거 당신들을 위한 환영 축포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비행기에서 대장이 감동을 해가지고 대공포 터질 때 검은색으로 하늘에서 터지거든요. 근데 축포라고 하니까 적군파 눈에는 형형색색의 무지개색으로 막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남한이 더블 하이제킹에 성공하고 영화는 제3장 모래성 파트로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아무개가 김포공항을 평양공항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기자랑 감독도 섭외하고 태극기도 내리고 인공기로 바꾸고 외국 비행기도 싹 다 숨기고 엄청 바쁜 거예요. 이제 박상현도 아주 흡족해 하면서 공항을 방문하고 라이벌 비서실장도 이 정보를 이제야 입수하고 어떻게 돌아가나 김감섭이 방문하게 됩니다. 김 실장은 겁나 속이 쓰리겠죠. 이제 박상현이 서구명을 만나서 존나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상현은 일이 술술 잘 풀리니까 서구명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올리려고 합니다. 원래 비행기를 유도하는 것과 착륙을 유도하는 사람이 다 따로인가 봐요. 그런데 이걸 서구명에게 모두 시키면서 영웅화 작업의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서구명은 이제 훈장을 받고 카퍼레이드를 하고 막 행복한 상상을 하는겨. 아무래도 명령을 받고 북한 환영식에 참가해서 적군파를 접객하고 설득하는 대표가 됩니다. 이제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는데 적군파 이놈의 자식들이 의심이 존나 많아. 비행기에서 안 내리고 무전으로 여기 평양이 맞냐고 물어봅니다. 서구명이 여기 평양 맞다고 안심시켜요. 그런데 대장이 우리 적군파 일원이 착륙하다가 미처 숨기지 못한 미제 비행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서구명이 그거 미국을 타격하기 위한 위장용 비행기다 라고 맞받아칩니다. 그 말을 듣고 대장은 북한의 스케일에 감동을 합니다. 그때 적군파 2인자 여자가 있는데 망원경으로 미군 흑인이 햄버거를 먹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에 대해 물어봐요. 서구명이 존나 고민하다가 걔는 평양 주재 소련군이다 라고 답합니다. 적군파는 소련에 흑인이 있던가? 라고 의문을 남기지만 비행기 기장이 소련에도 흑인이 있다고 대답해줘서 이를 수긍하게 돼요. 그래도 의심이 되니까 대장이 2인자 보고 승객들에게 라디오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해요. 그리고 대장이 조종석에서 열리는 조그만 창문을 열고 환영 인파들에게 북한에 대한 확인 질문을 합니다. 아무개가 북한군이었으니까 다 대답하는데 거기서 대장이 콕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어로 This is 평양? Yes or no? 이렇게 물어봐요. 옆에서 아무개가 Yes 라고 작게 이야기하는데 대답하는 애가 막 얼어가지고 어버버버버 거리는겨. 그때 2인자가 라디오를 켰는데 아니 여기서 미제의 루이 암스트롱의 팝송이 나오네? 대장이 그 라디오의 팝송을 들려주면서 계속 yes or no 하면서 압박을 하니까 마침내 그 병사는 막 울상이 되면서 no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에이씨 이러면서 작전이 들통나게 돼요. 영화는 제4장 배드뉴스로 넘어갑니다. 뉴스에서 이 일을 보도하면서 국민들의 인터뷰가 나와요. 시민들이 북한으로 가려는 놈들을 왜 착륙시켰냐고 엄청 불만이고 여론이 안 좋은 겁니다. 다음 장면에 김 실장이 실실 쪼개면서 내 이럴 줄 알았다를 시전하고 박상현이 옆에서 개빡쳐 있는 거예요. 김 실장은 빨리 비행기 띄워서 북한으로 보내라고 하고 박상현은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서로 설전을 벌입니다.
거기서 박상현이 수세에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명을 불러 정강이 뼈를 까면서 작전을 그렇게 짜면 어떡하는겨 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시전합니다. 그리고 박상현이 모두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다시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양아치 같은 인간의 표본을 보여줘요. 일본에서도 이 정보를 입수하고 장관하고 차관을 보냅니다. 일본 쪽에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이 작전을 누가 했냐고 물어봐요. 실패했으니까 다들 손절치고 서구명을 바라봅니다. 서구명도 포기를 하고 제가 했습니다 라고 하죠. 아니 그랬더니 일본 차관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대단한 작전이라고 하면서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개가 눈치를 주니까 서구명이 이 모든 것은 박상현 부장님의 지시였다고 공을 돌리게 됩니다. 사회생활. 그래서 일본 장관하고 관료들이 모두 박상현에게 고맙다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겁니다. 박상현 이놈의 박쥐는 존나 친한 척하면서 일본 쪽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거들먹거리면서 막 설명을 해줍니다. 김 실장은 또 다시 속이 쓰려서 뒤지는 거야. 한편 비행기 안에 적군파는 이제 북한이 아닌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엔진이 꺼졌나 봐요. 그래서 이 공항에서 수리를 받고 가야 된 겁니다. 그때 대장이 플랜 B를 실행하게 됩니다. 무전기로 서구명에게 비무장 상태에서 비행기로 와서 이야기를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구명 혼자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폭탄하고 승객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결의를 서구명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인자가 대장을 칼로 찌릅니다. 근데 이게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찌른 거예요. 자해를 한 거죠. 비행기 안에 의사 승객이 지혈하려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인자가 장기를 피해서 잘 찔렀다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장은 내일 정오에 출발하니까 자신이 죽으면 비행기는 터지게 된다고 전해요. 서구명은 공포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옆에 의사도 서구명에게 제발 보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승객들이 서구명을 보면서 자신들을 보내달라는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존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통제실로 와서 보고하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지들만 초밥 처먹으면서 내일 정오까지 시간 잘 벌었다고 별일 아닌 듯이 말하는 거예요. 김 실장이 북한이 잘 보듬어 준다고 성명을 발표했으니까 빨리 보내버리자고 다시 주장을 합니다. 그때 차관이 승객들을 걱정해서 그 안의 상황을 물어봐요. 서구명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경험한 그 절박하고 심각한 상황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그 앞에 박상현이가 대답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다시 서구명은 자신이 박상현에게 훈장 받아서 성공하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여기서 서구명은 안타깝게도 개인의 출세를 선택해요. 그래서 차관에게 그들은 자폭도 하지 않을 것이고 철없는 애들이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옆에서 박상현이 각하께서 승객들을 내려주면 북으로 적군파를 안전하게 보내주겠다는 성명만 받으면 된다면서 차관을 안심시킵니다. 그래서 차관이 그러면 지금 각하께 연락을 부탁하니까 박상현이 각하가 주무실 시간이라는 거야. 거기서 김 실장이 거들며 대신 아침 일찍 일어나신다고 덧붙여줍니다. 지금 사람 목숨이 달린 사건을 다루는데 지들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해서 생명이 달린 위급한 사건을 미룬다는 것이 차관이 보고 개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일본 쪽 나이든 장관이 담배나 피러 가자면서 차관을 잘 타이르고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일본 장관이 무슨 일이 터지면 한국에게 다 뒤집어 씌우면 된다고 말하고 차관은 만약 저들이 성공하면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할 거라고 걱정을 합니다. 한편 아무개는 자신이 잘 아는 TV 뉴스의 국장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탑승객에 한국 동포가 있다고 살짝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국장도 눈치가 좋아서 구라치지 말라고 막 화를 내요. 어쩔 수 없이 아무개는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게 멀쩡한 놈들 빨갱이로 만드는 거라고 말하면서 동포로 추정된다고 뉴스로 내보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3개월 전에 초반에 나왔던 북한에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한국 항공기 납치 사건을 보도하는 거예요. 영화는 다시 서구명과 아무개를 비춰주면서 아무개가 이 두 사건을 연관짓는 작전을 설명해줘요.
그 장면이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진실은 간혹 달의 뒷면에 존재한다. 그렇다고 앞면이 거짓은 아니다. 트루먼 셰이디 하면서 인용하던 그 장면인 겁니다. 그리고 역시 한복 입은 할머니가 방문을 하는데 3개월 전에 납치가 되었다가 풀려나서 인터뷰를 한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때 서구명이 약간 불만 있는 말투로 우리 사람 구하는 거 맞냐고 물어봐요. 아무개는 대통령 지시 떨어지면 끝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서구명이 안 내려오면 어떡하냐고 물어봐요. 아무개가 네가 철없는 아이들이라고 했잖아. 너도 보내지 말자고 했던 거 아니야? 라고 날카롭게 질문하면서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공항 앞에서 북괴 만행을 규탄하는 시민 권리대회가 열립니다. 단상에 섭외한 한복 입은 할머니가 그때 납치 사건을 인터뷰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문당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눈물을 흘리는겨. 그러면서 잊지도 않은 비행기의 동포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걸 방송으로 내보내니까 시민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공산 타도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박상현은 신이 나가지고 청와대에서 오실 거라는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날 각하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오고 대신 영부인이 온다는 겁니다. 영부인이 왔는데 전두현 님이 연기하셨어요. 영부인은 서구명의 노고를 치하하고 밖에 있는 비행기를 보면서 딱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을 북으로 보내자는 사람이 있었다고 보고를 들었다며 그게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게 김 실장이거든요. 김 실장이 변명을 하는데 영부인이 갑자기 일장 방공연설을 하고 김 실장 보고 혼내면서 당장 나가라고 말합니다. 김 실장은 헐레벌떡 관제실에서 쫓겨나며 확 터져버리라고 뒷담화를 하고 떠납니다. 승리한 박상현 패거리들이 일본 쪽 사람들과 앉아서 이제 영부인이 이야기하는 방공연설을 한번 들어주고 승객을 풀어주면 북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겠다는 성명서에 도장을 꽝 찍게 돼요. 이제 다 끝난겨. 잘 해결되었어요. 신나서 이걸 적군파에 가져다 줬는데 아니 적군파 이놈의 자식들이 우리가 하도 거짓말을 하고 지들 속이니까 안 믿는겨. 그래서 자신들을 12시 정각까지 보내주지 않으면 비행기를 폭파하겠다고 합니다. 지읒된 거죠. 이 상황에서 서구명이 울상이 되어 아무개에게 자신 때문에 폭탄이 터질 거라고 자책을 하는 거예요. 박상현도 마지막 일이 어그러지니까 존나 고민하고 있는데 일본 차관이 막 따지기 시작하고 박상현도 막말하고 또다시 아수라장이 됩니다. 아무개가 일단은 새치의 혀로 박상현을 잘 구슬려서 현장에서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장애물인 박상현을 치워버린 거죠. 한편 서구명은 죄책감에 빠져서 멍하니 창밖의 비행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폭탄이 터지는 상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헌병대에 끌려가면서 계란 쳐맞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까지 상상하게 됩니다. 그때 아무개가 이 사태를 수습해야지 않겠냐며 박상현이 갔으니까 가서 교신하라고 설득합니다. 서구명은 일단 군대를 다 철수시키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래도 대화가 안 통하는겨. 죄책감과 절박함이 휩싸인 서구명은 그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터치지 말라고 비행기를 향해 뛰쳐나가게 됩니다. 서구명이 자리를 비우고 아무개는 차관에게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관은 결심한 듯이 비장한 각오로 인질들과 자신을 교환하는 무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질 교환이 성사가 돼요. 승객들은 모두 풀려나고 대신 차관이 인질로 붙잡히게 되면서 비행기는 공항을 이륙하여 북으로 가게 되죠. 박상현은 손 안 대고 코를 푼 격이니까 자기 사무실에서 신이 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각하의 전화가 걸려오면서 제5장 굿뉴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서구명이 정말 멋지게 차려입고 9시 뉴스에 인터뷰 사전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일과를 마치자 아무개가 그의 앞에 나타나서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 라고 질문을 해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배드뉴스부터 듣습니다. 아무개는 그 비행기와 사람들이 평양에 잘 도착했고 북한이 차관과 조종사들을 돌려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서구명은 굿뉴스인데 왜 배드뉴스냐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아무개는 그들의 총폭탄은 가짜였고 플랜 B는 폭탄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준비한 일본도로 자신들이 자결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서구명과 아무개가 생쇼를 한 것이 적군파를 살린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배드뉴스라는 것은 우리가 속았다는 거죠. 다음으로 굿뉴스는 대통령이 공항에 오지 못한 게 숙취 때문이었는데요. 그때 미국 대사랑 대통령이 술을 마셨던 겁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미국이 소련과 대화를 시작하려는 말이 나왔나 봐요. 그러면서 아무개는 이렇게 두 나라가 친해지면 언젠가 통일도 될 수 있다면서 이게 바로 굿뉴스라고 말해줍니다. 서구명은 그러면 우리가 북한과 대립각을 세우면 정부가 곤란한 상황이 된 거냐고 물어봐요. 아무개는 눈치가 좋다면서 이번 작전은 정부의 개입이 없었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서구명이 그 개고생 작전하고 뉴스 인터뷰한 것과 훈장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서구명은 화를 내면서 이게 어떻게 굿뉴스냐고 질문합니다. 아무개는 그 대답에 아무도 죽지 않고 마무리됐잖아. 널 포함해서 라고 말해줘요. 서구명은 허탈해하면서 늘 이런 기분이었냐고 아무개에게 물어봅니다. 아무개는 네가 한 일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면서 위로를 해주죠. 그리고 서구명에게 작은 선물 박스를 던져주는데 그 안에 대통령 시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찾던 시계와 같은 거였죠. 서구명은 그 시계를 보면서 정신이 나간 듯 낄낄낄낄 웃어버립니다. 한편 인질이 되었던 차관과 비행기 조종사들이 일본으로 돌아오면서 아주 영웅 대접을 받게 돼요. 아무개는 박상현에게 드디어 소중한 주민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이름은 최고명으로 되어 있었죠. 아무개가 선택한 이름이었습니다. 서구명은 대통령 시계를 차고 밤하늘의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씁쓸하게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아주 긴 영화 전체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제가 생각해본 영화의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개인의 해석입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이 영화는 매우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 영화의 초반에 나오는 진실은 간혹 달의 뒷면에 존재한다. 그렇다고 앞면이 거짓은 아니다. 트루먼 셰이디. 바로 아무개가 말한 인용문에 집중을 해보았는데요. 이후 서구명이 설명을 해주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과연 진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나중에 영화 말미에 아무개가 트루먼 셰이디라는 인물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허구인 것이죠.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영화의 메시지는 진실은 개인의 이익과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 메시지를 상징하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 여객기가 적군파에 납치가 되면서 한국의 중앙정보부 부장 박상현이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한국 공항을 북한 공항으로 속이는 작전을 펼치죠. 그 당시 세계는 냉전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미국, 한국, 일본, vs 소련, 북한의 구도입니다. 각자 자신의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그 사건을 이용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한국은 3인자 박상현이 이 사건을 해결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합니다. 반면 2인자인 김 실장은 박상현이 이 작전을 성공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게 되므로 빨리 돌려보내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일본의 나이든 장관은 한국을 깔보면서 일이 잘못되면 한국에게 덮어 씌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젊은 차관은 한국이 성공하면 큰 빚을 지게 된다면서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또한 전체의 영화 흐름에서 작전이 실패했을 때 김 실장이 기세등등해서 박상현을 몰아가고 박상현이 수세에 몰려서 꼬리를 자르며 이 작전의 정당성을 설파합니다. 그러다 다시 작전의 상황이 좋아지니까 박상현이 기세등등해서 기고만장하고 김 실장은 욕만 먹고 상황실에서 쫓겨나게 돼요. 이런 상황의 반전과 반복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며 흐르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각국 정부 인사들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삼거나 자신들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사건을 해석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다른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초반 부분에 납치된 일본 여행기를 한국에 착륙시키고 결국에는 작전에 실패하는데 뉴스에서 국민들이 아니 왜 북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을 굳이 착륙시켜서 국군 아저씨들 괜히 피곤하게 하냐는 불만 섞인 인터뷰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후반에 아무개가 뉴스에 동포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다고 제보하면서 앞서 벌어졌던 북한의 납치가 되었다가 풀려나는 사건과 절묘하게 합치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전에 납치되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았다는 증언들과 지금 납치된 동포가 북으로 갈 건데 걱정이다.
라고 가짜 뉴스를 내보내요. 그 당시 간첩도 넘어오고 납치도 당해서 북한에 대한 악감정이 많았던 국민들은 사실관계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감정에만 호소하는 이 가짜뉴스를 보면서 이번에는 너무나 쉽게 입장을 바꿔 이 사건을 무조건 해결해야 한다로 바뀝니다. 이는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 나아가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결국 입장과 이익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아무개가 서고명에게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다를 이야기해주면서 굿뉴스와 배드뉴스를 알려주는데, 서구명은 일본에 잡혀간 차관과 기장들이 잘 돌아갔다는 배드뉴스를 듣다 아니 왜 그게 배드뉴스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과 소련이 화해 무드가 조성되었다는 굿뉴스를 들으면서 자신의 출세가 없었던 일이 되니까 분개를 하죠. 이 장면도 같은 맥락으로 서구명 자신의 이익과 가치관에는 배드뉴스가 굿뉴스로 들리고 굿뉴스가 배드뉴스로 들리는 겁니다. 이 외에도 영화는 이러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가 전하는 전체적인 메시지는 진실은 개인의 이익과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우리에게 뉴스를 접할 때 비평적이고 차가운 이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으며, 가짜뉴스를 이용해 정치적,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비판하는 탁월한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화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추천드리는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한 영화의 장점은 첫 번째, 재기발랄한 연출입니다. 변성현 감독님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연출력이 특히나 돋보였는데요. 예를 들어 영화의 남북한 관제사들의 싸움을 서부 총잡이들의 대결에 비유한 연출, 대공포 폭발이 무지개색으로 나오는 연출, 주인공의 극단적인 상상을 보여주는 연출, 제4의 벽을 깨고 관객들과 대화하는 연출 등 톡톡 튀는 시각적 스타일과 감각적인 편집, 화려한 카메라 워크 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입니다. 능글능글 맞으면서도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해결하는 아무개 역의 설경구님, 개인의 출세와 임명을 구하는 두 선택 사이에서 출세를 선택해버려서 갈등하고 괴로워하며 고생하는 서고명 역의 홍경님, 양아치 중에 생양아치,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양아치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현 역의 유승범님, 수련을 흠모하지만 수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이 무모한 납치 사건을 일으킨 적군파 리더 역의 카사마츠 쇼님, 무능한 관료 사이에서 그나마 나은 사람이지만 속으로 한국의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일본 차관 역의 야마타 타카유키님까지, 그 외에 아주 많은 분들이 열연을 해주셔가지고 그분들의 연기를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당시 동아시아의 정치 상황을 날카로운 블랙 코미디로 재해석해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정치적 풍자를 탁월하게 구현하여 경쾌하고 재치 넘치는 전개 속에서 그 안에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좋은 교훈이 담긴 한 편의 어른 동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한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단점은 블랙 코미디 장르의 호불호입니다. 분명히 잘 만든 영화라는 인상을 받았으나 이 장르 자체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일반 코미디 영화만 해도 관객마다 웃음 포인트가 달라 모두를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블랙 코미디는 한국에서 더욱 마이너하고 역사적, 국제적 맥락을 이해해야만 더 크게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높습니다. 저는 실제로 영화를 보면서 어떠한 일부 관객분들은 단 한 번도 웃지 못하고 주요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영화는 인물 납치 사건과 인질들을 구하는 작전을 다루지만 뭔가 액션보다는 대화와 협상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런 진행 방식이 어떤 관객에게는 영화가 너무 대화만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며 재미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약점은 캐릭터를 너무 과장되게 희화화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초반에는 신선하고 재밌고 웃겼습니다. 하지만 영화 내내 가볍게 다루어지면서 오히려 뒤에서는 풍자의 강도가 점차 약해졌습니다. 그 결과 실제 역사나 사회적 논의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희화화하는 것은 좋은데 약간만 더 진지하고 긴장감을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화의 흐름에서 큰 사건이 터진 뒤 그게 긴장감이 절정에서 폭발하고 해소되는 임팩트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인질로 교환이 된 차관의 희생은 매우 감동적이었지만 영화의 클라이막스라고 보면 다소 싱겁게 해소된다는 인상이 남습니다. 그 이전부터 풍자적 희화화만 생각하지 말고 이 감동적 상황을 위해 드라마를 더 강하게 빌드업하여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면 더욱 인상적인 마무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장단점을 알아보았으니까 다음으로 이 영화를 추천해드릴 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치풍자 및 블랙 코미디 애호가분들, 특히 1970년대 동아시아의 국제적 역사적 맥락을 잘 이해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관객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설경구, 홍경, 류승범, 카사마츠 쇼, 야마다 타카유키, 한일 양국의 명배우들의 신들린 연기를 보고 싶다는 분들, 그리고 대화 중심의 밀도 있는 협상 또는 설전의 전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영화의 티어리스트를 적어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8번 출구를 보통으로 랭크해 놨는데 오늘 후기를 말씀드린 굿뉴스는요, 재밌음입니다. C랭크에 들어가겠네요. 아쉬운 게 제가 말씀드린 호불호 부분이나 약한 부분, 그런 게 잘 만들어졌다면 B랭크 매우 재밌음까지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재밌게 잘 봤습니다. 여기까지 영화 굿뉴스 스포일러 후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